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던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에 과연 얼마 전 이루어냈던 연중 최고점이죠. 31,400달러대를 다시금 넘을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 보여주었던 모습 다시 한번 재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3% 하락한 3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81% 하락한 187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79% 하락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50.2%, 1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롱 포지션이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수치이죠.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46% 전날 대비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1% 상승한 131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던 기존 추세에서 다시 벗어나 1290원을 넘어 1300원, 1312원대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크립토 마켓이 더 이상 미국 기술주와 커플링이 되어 움직인다라는 말을 못하게 된 모습인데, 그간 미국 증시는 올라도 코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 코인은 코인의 이슈를 가지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근래 최근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요인은 명확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끼워 맞추기인 경우가 많아 이 감안을 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명확해 보이는 상승 원인조차도 때론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장을 조금 더 겸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블랙록, 피델리티, 찰스 슈왑, 도이치방크 등 이제 대형 금융기관이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6월 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이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2021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배후에 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더욱 영특해져야 하는데, 이 영특해져야 하는 이유는 돈의 밝은 기관이 들어오면 마켓이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2017년 상승전과 2021년 마켓은 완전히 양상이 달랐습니다. 2027년 이제 시장에서는, 불장에서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가격이 사면 오르고 사면 올랐습니다. 이 투자가 정말 쉬웠는데 사면 오르니 머리를 쓸 것도 없었죠. 당시 업비트가 처음 론칭되고 이름도 모를 수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1년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불장이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때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 코인이 길게 가지도 않았죠. 이 알트코인도 오르다가 다른 알트로 옮겨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4월에 폭락을 했다가 7월에 다시 오르게 되었는데, 이더리움은 꾸준히 하드캐리를 했는데 2022년부터는 하락 역시 피할 수 없었죠. 이 양상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관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기관이 아예 이 작정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이 정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반감기와 2025년 상승장을 이전보다 훨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수 있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 경험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또 물릴 수가 있죠. 가격이 요동칠 것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매수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가격이 1만 불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사 모으면 됩니다. 기관은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이 싸다라고 여기고 있고 EDXM이 20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번이 사실상 다가오는 불장이 사실상 코인으로 불을 일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인 세법이 또 정해지게 되면 적어도 30% 이상은 뜯어 가겠죠. 네, 이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인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경우는 이 블랙록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이 촉발된 비트코인의 위대한 축적 경쟁을 예상한다라는 언급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이 블랙록에 이어서 인베스코, 위썸트리, 비트와이즈, 발키리와 같은 최상위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경쟁이 촉발됐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제 기관과 개인이 비트코인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이 비트코인의 개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100만 개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유실된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1,700만 개밖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인 상태입니다. 또한 발행되는 유한성과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이 비트코인의 장점을 고려하면 이 기관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의 68%가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사실, 이제 이를 예로 들면서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목표로 하면 유동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자산을 만나게 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은 정확히 비트코인과 맞아 떨어지며 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이 수요 급증에 직면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며 결과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개인들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죠. 2024년 4월에서 5월 사이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30만 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를 보았을 때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의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미 SEC의 경우는 리플사와의 소송을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SEC와 리플사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 초기 판매했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판명이나 리플사가 이에 대해서 벌금을 내며 2차 판매한 XRP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합의가 나는 것이 SEC에게도 이 리플사에게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XRP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사리 확답을 줄 수가 없는 가운데 이 리플사를 대변하는 대표 변호사이죠. 이 존 디튼 변호사에게서 XRP가 2차 시장 판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근거 3가지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존 디튼 XRP 2차 시장 판매에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재판을 통해 XRP 2차 시장 판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이 재판에서 판사가 XRP 토큰에 대한 2차 시장 판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논리에서도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존 디튼 변호사는 본 재판이 가진 중대함에 따라 해당 재판 판사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현재 리플사는 리플사만을, XRP만을 대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크립토 마켓의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처럼 캡틴 브래드 갈링 하우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크립토 마켓 전반을 대변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존 디튼은 토레스 판사는 오직 XRP의 증권성 여부만을 판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XRP의 2차 시장 판매 사례는 꼭 필요한 여부가 아닌 만큼 판사 역시 이를 피해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존 디튼 변호사가 판사가 이 XRP의 2차 시장 판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첫 번째로는 SEC가 법원의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오직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였다라는 사실이고, 이 두 번째는 아미쿠스 브리프로서 리플의 편에서 증언을 제공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XRP 2차 시장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이 토레스 판사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세 번째로는 LBRY와 SEC의 재판에서 이미 LBRY의 2차 시장 판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왔다라는 것을 세 가지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LBRY와 SEC 재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XRP와 동일하게 이 LBRY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SEC가 기소를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해당 재판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로 참여해 LBRY의 2차 시장 판매에 큰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증언을 제공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크립토 투자자들의 염원인 XRP 관련 소송 참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하지만 XRP를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며 확실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 이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한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상승이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제 넥소 거래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다가오는 6월 30일까지 넥소의 신규 가입자분들 혹은 가입은 했지만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0 이상 고정 예치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250USDC를 10만 달러 이상 스테이킹 시 1,500USDC, $1,000,000 이상 스테이킹 시 10,000USDC의 리워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리워드는 2023년 7월 14일까지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는데요.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2023년 절반이 벌써 그 이상 지나갔습니다. 2023년이 시작하면서 제야의 종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우리는 2021년 불장을 지켜보며 2022년 크립토 윈터를 지나 현재 다시금 비트코인이 불장의 초입에 들어오는 모습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왜 안 죽냐, 좀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왜 안 죽는 걸까요? 2008년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실상 위기였습니다. 그러던 비트코인이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제 가까운 예로 2022년 11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라성 같은 FTX 사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거래소 문제였지만 세계 2위 거래소의 파산은 비트코인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2023년 1월로 오면서 상승 전환을 하였고 3만 달러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죽을만 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게 적절한 해석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직접적인 비트코인의 위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막 오르던 2022년 4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중국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워낙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규제하다 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년 뒤 중국은 슬쩍 비트코인 채굴을 다시금 허용하기로 했죠. 이제 정부에서 채굴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육성하는 정책을 편 것인데요. 이제 사실 2022년 4월 충격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저점을 찍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사실상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2019년 수준으로 돌려놓기까지 했던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에 의해 강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한다라는 인식과 동시에 북한 같은 테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보았을 때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오죽하면 이 SEC가 리플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고 메이저 알트 11종에 대해서 11개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미국에 의해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는가, 이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답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재단에서 발행하고 비트코인 재단에서 관리한다면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느 한 채굴 업체도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분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51%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은 채굴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그렇게 받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경제 대국인 일본도 플라자 합의에서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탈중앙화의 무서움이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스위프트 망해서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켜 버렸죠.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통해 달러가 아닌 대체 통화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더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경제 고립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권력자들에게만 유용한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은행 인프라 이용이 불가능해도 원한다면 비트코인을 세계 모든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아니라면 하드 월렛으로도 가능하죠. 이런 비트코인의 자유로움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게 왜 대단한 건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로 비트코인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구현해낸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단한 것이죠. 기술은 늘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 투자 펀드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EC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야말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금융의 변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전례 없던 기회 속에 투자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말 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